한국은행이 발표한 지표 이면에는 대중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경제적 해일이 숨겨져 있다. 2026년 3월 24일 공개된 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이라는 무거운 결과값을 도출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적 상승이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 무려 6개월 연속으로 이어지는 멈추지 않는 오름세를 증명하는 지표이다. 대다수의 경제 뉴스가 이 수치의 표면만 훑고 지나가지만 그 구조적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향후 가계 경제에 닥칠 위기의 전조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가 마트 진열대에서 마주하는 최종적인 가격표라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 진열대에 오르기 전 단계에서 형성되는 모든 원가들의 총합이다. 공장에서 물건이 출하될 때의 가격이자 도매상에서 유통업체로 넘어가기 직전의 비용을 의미하는 경제의 기저 압력인 것이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라면 한 봉지와 두부 한 모의 생산 과정을 해체해 볼 필요가 있다. 라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원료인 밀가루와 파뮤, 나트륨의 국제 가격은 물론이고 제품을 감싸는 포장재, 원가와 공장의 거대한 설비를 가동하는 막대한 전기 요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투입된다. 두부 역시 콩을 수입하는 거대한 선박의 연료비에서 시작해 콩을 가공하는 공장의 전기와 가스비가 덧붙여진다. 여기에 두부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의 원천인 석유화학 제품 비용, 그리고 전국 마트로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한 냉장 트럭의 유류비까지 모든 운송 비용이 누적된다. 결국 생산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제품이 공장 문을 나서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비싸졌다는 물리적 사실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공장 출하 가격의 상승이 왜 즉각적으로 마트의 가격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해답은 유통 단계마다 얽혀있는 기업 간의 납품 계약, 쌓여있는 기존 재고,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저항을 두려워하는 기업들의 치열한 눈치 보기에 있다. 식품 제조사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수개월 단위로 공급 단가를 고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기존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손실을 기업 스스로 고스란히 떠안으며 버텨야만 하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은행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원재료 수준의 지수가 소비자 물가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 아래 단계인 중간재 지수 역시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선행성을 보이며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이 지연 현상을 거대한 파이프라인에 계속해서 물이 채워지는 압력 과정으로 비유한다. 지난 6개월간 멈추지 않고 상승한 생산자 물가는 이미 파이프의 상당 부분을 채웠고 머지않아 소비자의 영수증 위로 폭포수처럼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번 물가 폭등의 가장 핵심적인 뇌관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에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격렬한 요동이다. 통계에 따르면 1월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던 두바이유 가격이 2월 들어 무려 10.4%나 폭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2월 대비 82.9% 급등하는 충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중동 전쟁의 여파와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차질 우려가 겹치며 현물 시장에서는 배럴당 166.8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에 이르렀다. 석탄 및 석유 제품이 한 달 만에 4% 오르고 1차 금속 제품이 0.8% 동반 상승한 것은 에너지 비용의 발작이 산업 전반을 타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특히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절대 다수를 중동 수입에 의존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자원 빈국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단어가 사실은 우리 집 냉장고 속 식용유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미시적이고 치명적인 변수인 셈이다. 이러한 거대한 비용 상승의 압박 앞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방식은 철저히 자본의 규모와 기초 체력에 따라 양극화된다.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은 영업 이익의 축소를 일정 부분 감내하며 최대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시장 점유율을 방어할 여력을 지니고 있다. 반면 하루하루의 현금 흐름이 생존과 직결된 중소식품업체나 마진이 얇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비용 상승의 타격을 방어할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네 분식집의 떡볶이 가격이 대형마트의 밀가루 가공 제품보다 훨씬 빠르고 민감하게 오르는 구조적 모순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가격 인상의 릴레이 속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실 물가와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 사이에는 거대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2026년 2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라는 안정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지만 KDI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전망치를 2.2%로 상향 조정하며 경계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중은 1년에 한 번 구매하는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 내구재 가격의 하락에는 철저히 둔감하지만 매일 소비하는 계란, 매주 사는 돼지고기, 매달 납부하는 전기, 요금의 인상에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상 소비재가 1%만 올라도 소비자의 심리적 체감률은 10%의 폭등으로 변환되어 가계의 경제적 피로감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시킨다. 물가는 단순한 수학적 통계의 나열이 아니라 대중의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라는 심리적 생물과도 같다. 현재 생산자 물가의 상승 압력은 경제의 모세혈관을 타고 크게 5가지의 주요 경로로 퍼져나가며 일상을 포위하고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원재료비, 에너지 비용, 포장재비, 물류비가 겹겹이 쌓이는 통조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분야로 약 6개월에서 8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격이 폭발적으로 전가된다. 두 번째는 냄비에 불을 켜는 가스 요금과 식자재 가격 인상의 직격탄을 동시에 맞는 외식 산업이다. 외식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여간해서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지니고 있어 10,000원짜리 국밥이 어느 날 갑자기 12,000원으로 고착화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는다. 세 번째는 발전 단가의 상승이 결국 가정용 요금 청구서로 전가되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부문이다. 네 번째는 오토바이 연료비, 트럭 유류비 등 에너지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배달, 이사, 세탁 등
대면 서비스 요금의 연쇄적인 상승이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제품 등 금속이 포함된 공산품으로 전이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가장 무거운 인상 압력을 경제 전반에 깊숙이 누적시킨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500원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100원씩 5번에 걸쳐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개구리 끓이기 식의 교묘한 마케팅 심리전을 펼치기도 한다. 물가 상승의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 경제학자들이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전염병이 사회를 덮친다. 대중이 앞으로 모든 물건의 가격이 끊임없이 오를 것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 믿음은 즉각적으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현실의 지표를 끌어올린다. 근로자들은 생존을 위해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기업은 그 인건비 부담을 다시 제품 가격에 얹어버리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굴레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정된 월급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물가 상승분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아 실질 소득이 조용히 삭감당하는 경제적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대중이 인플레이션 앞에서 느끼는 본질적인 공포는 단순히 지갑이 얇아진다는 물리적 사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신이 어떠한 낭비도 하지 않았고 매일 성실히 노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는 무력감이 진정한 공포의 실체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경제의 파도에 휩쓸려 자신의 땀방울이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했다는 절망감이 사회 전반의 소비 심리를 급격히 동결시킨다. 이러한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개인이 육탄전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통화 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속의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자원 배분의 유연성은 가계 경제를 방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지금, 유통기한이 길고 가격이 안정적인 가공식품을 세일 기간에 미리 비축해두는 전략적 소비가 요구된다. 또한 외식의 빈도를 억제하고 집밥의 비중을 늘려 식비 구조 자체를 외부 충격의 강한 형태로 재편성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 비용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력 소모가 극심한 구형 가전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감한 결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당장의 초기 교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매달 누적되는 요금 폭탄을 방어하는 것이 수년 뒤 가계의 인겨 자금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 뉴스를 어렵고 복잡한 지수들의 나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 지갑과 냉장고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 편집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물가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해설을 넘어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혹한 생존 철학과 맞닿아 있다. 물가 흐름의 이면을 분석하며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대목은 인플레이션의 본질이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가난에 대한 불안감이며 나아가 삶의 주도권 상실이라는 통찰이었다. 매일같이 발표되는 것이 경제의 퍼센트 수치들은 멀리 떨어진 여의도나 월스트리트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집 식탁 위에 오르는 반찬의 가짓수를 강제로 줄이고 가족의 여가 생활을 억압하는 매우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근로소득이라는 한정된 자원에 기대어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물가의 은밀하고도 지속적인 상승은 국가가 거두어가는 세금보다 무서운 자산의 침식 과정과 다름없다. 우리는 1년 전의 장바구니 영수증과 오늘의 영수증 사이에서 벌어진 물리적 금액의 격차에만 당황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다. 그 격차가 발생하기까지 무려 6개월 전부터 생산자 물가라는 지표를 통해 경고되었던 경제의 전조 증상들을 미리 읽어내지 못한 스스로의 금융 문맹 상태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자본주의라는 규칙이 지배하는 거친 바다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구명조끼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나의 일상적인 소비와 직결시켜 해석할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뿐이다. 생산자 물가 6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이 묵직하고 섬뜩한 경고음 앞에서 막연한 공포에 떨거나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현재 타성적인 소비 습관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냉철한 행동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래의 고통을 미리 안다는 것은 분명 불쾌하고 두려운 경험일 수 있으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방어막을 구축하며 맞는 매와 아무런 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는 재난 사이에는 삶의 질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